자, 볼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 69쪽이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죠. 이를 뭐라고 하냐면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적어보세요. 지울게요. 자, 서로 옳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꽤 오래 지속돼가지고 조선 말기까지 붕당 정치로 인해 사람들이 매우 스트레스 받게 되죠. 또 군사력이 약화됩니다. 자, 조선의 군사력은 이때 매우 약화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명나라랑도 평화고 주변 전쟁도 없어서 군사력이 약화됩니다. 물론 전쟁이 있긴 있었어요. 자, 조선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조선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이쪽, 북쪽, 여진족 이쪽 지역만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예 군사들은 다 이쪽에만 있었고요. 나머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도 조선이 드디어 일본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사신들이 아까 말했던 이 붕당 정치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전쟁이 없을 거라는 편을 선택하게 되죠. 자, 교과서 볼게요. 조선 나라를 동안 세운 후 200년 동안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 초기에 훌륭한 임금들이 많았죠. 그래서 나라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군사들이 훈련 잘 돼 있고 당시 포르투갈로 수입했던 최첨단 무기인 철포라는 조총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일본 전국 시대예요. 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 전민의 바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 죽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차지한 거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의 꿈은 명을 정복하렵니다. 조선 정복 생각도 없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래서 조선으로 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길을 빌려달라는 게 말대로 길을 빌려주는 거겠어요? 그래서 거부하니까 일본은 결국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초창기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군의 싸우는 일본군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왜냐면 일본군은 100년간 싸움이 돼 있어서 숫자도 많고 장수도 많고 병사도 많고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쭉쭉 올라옵니다. 자, 부산과 동래성을 쉽게 함락시키고 그냥 서울로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조선은 결국 맞서 싸우는데 계속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시간을 끌어라. 아까 조선의 군대는 다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조선의 군대는 이쪽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쪽에 있는 군사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라. 자, 이쪽에 있는 군사가 옵니다. 와요. 자, 드디어 일본군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당시 조선군은 이 북쪽의 군대는 주력이 기병이었습니다. 그것도 활을 쏘는 군기병이었어요. 자, 근데 일본군의 주력은 이 당시 조총을 쏘는 보병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병과 보병이 싸우면 기병이 유리해요. 하지만 이 장수는 전략을 잘못 선택하고 말죠. 자, 평지에 아직 조총의 위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평지에
자, 일본군과 조선군이 있는데, 자, 평지에 그냥 와 하고 돌진합니다. 와 하고 돌진하니까 어떻게 일본군은 조총을 쏩니다. 그리고 기병대가 대패를 하게 되죠. 그 결국 선조는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한일 버리고 의족까지 도망갑니다. 이때 선조는 매우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한양을 버려서 어디로 들면 안 싸우고 도망갑니다. 평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일본이 더 온다니까 의주로 도망갑니다. 왜 의주로 도망가냐면 잠깐 상황이 안 좋으면 명나라로 도망가려는 거죠. 실제 명나라 도망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결국 명나라로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본군 입장은 당황했어요. 자, 일본 전쟁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우리 목적은 뭐냐? 조선 왕을 잡아서 항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조선의 쌀이 많으니까 조선의 군량을 바탕으로 명나라를 친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전이 꼬이기 시작하죠. 왕은 도망갔습니다. 자, 그럼 왕을 잡으러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육지로 지는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왕을 잡을 때까지 쭉쭉 올라가고, 자, 어차피 군사들은 먹을 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먹을 거를 보급한 다음에 쭉쭉 올라가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 중 한 명인 이순신이 있게 되죠. 이순신이 여기서 싸우는 족족 다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수군은 여수에서 출발해 일본 수군 싸워 첫 승리 경우로 모두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자, 대표적인 게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은요, 자,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데요. 자, 조선 수군이 도망간 척하고 유인하자 와 하고 일본 수군이 쫓아갑니다. 자, 일본 수군이 이렇게 쫓아가요. 와 쫓아가요. 근데 조선 수군이 도망가는 척하면서 포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학이 날개를 친 모형이라고 해서 항진이라고 하는데요. 자, 조선은 대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포로 일본군을 대파하게 됩니다. 자, 한성대첩 이후로는 일본군은 이순신과 싸우면서 결국 계속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본군은 와 빨리빨리 조선을 이기고 명나라를 가려고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자, 바다에서 막아냈는데 바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자, 육지에서도요 의병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의병은 나라 군대가 아니라 자, 백성들이 직접 일본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건데요. 이는 이후에도 꾸준히 활약하게 됩니다. 자, 의병 수백 명이 양반, 천민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몰아냈다고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 의병들의 활약으로 일본은 당황하게 됩니다. 자, 초창기 의병들은 광군보다 더 잘 싸웠기 때문에 유리한 지형을 바탕으로 싸웠기 때문에 일본은 매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곽재훈인데요. 자신의 재산으로 돈을 모아서 일본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예상치 못한 의병들의 반란에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자, 일본 당시 전쟁으로는 지도부가 항복하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항복하는 게 본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일본군은 매우 당황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또한 명나라의 군대가 참전합니다. 자, 조선이 명나라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자 명나라는
이때 명나라 한자였던 만력제는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여송이라는 명나라 최고의 장수와 많은 수의 군대를 보내 조선을 도왔습니다. 이때 명나라는 화포를 갖고 왔는데요. 일본의 주력인 조총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명나라의 군대의 도움으로 일본군은 대패를 강하게 했죠. 자, 이런 와중에 일본과 명나라 싸움에 일본 대 조선과 명나라 영원학군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이때 여러 대첩인데요. 자, 행주산성이라는 지금 파주 쪽에 있는 성으로 군대가 일본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일본군이 맹공을 했는데요. 자, 권율이 열심히 무기로 막아서 또는 무기와 병사들과 함께 막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주 대첩이죠. 이때 얼마나 잘 싸웠냐면 이때 무기가 화살이 없자 자, 백성들이 돌을 날랐다고 해서 치마 위에 치마 하나를 더 겹치고 돌을 날랐다고 해서 이게 행주 치마의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또한 승병, 의병, 관군 등 여러분이 힘을 합쳤습니다. 자, 일본군은 이제 별로 이길 생각이 없어졌어요. 자, 이기려고 하는데 이미 쭉쭉 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일본이 드디어 우리나라랑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게 됐죠. 땅을 반을 내놔라, 명나라 공주를 시집보내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일본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정유재난입니다. 자, 다시 쳐들려면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거쳐가야 되죠. 자, 그럼 이순신이 막아주겠지만 문제는 이순신이 이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대신 온 사람이 원균인데요. 이 사람은 엄청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자, 일본군이랑 싸우러 가는데요. 적배 한 척이 옵니다. 와, 그 배를 쫓겠다고 열심히 쭉 쫓아갑니다. 쭉 쫓아가다가 지쳐서 결국 조선해군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조선해군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자, 그래서 7천량에서 크게 패하는데요. 조선수군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최악의 전투를 꼽는다면 보통 7천량 해전, 현일전투, 비루스전투 이런 여러 가지 꼽는데요. 그 최악의 3대 전투를 하나 꼽히는 게 꼭 들어간 게 이 7천량 해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아놓던 모든 해군을 다 잃게 됩니다. 자, 모든 해군을 다 잃게 되자 드디어 조선은 거의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순신을 실현했던 당시 왕인 선조가 이순신을 풀어내게 됩니다. 자, 이순신을 풀어준대요. 자, 이제 이순신은 병력을 갖고 일본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본은 드디어 기회죠. 자, 이 기회에 이순신을 잡겠다면서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순신을 잡으러 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순신은 배가 없어요. 자, 이순신의 배는 단 12척입니다. 자, 12척을 갖고 일본군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순신은 명량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지금 진도 울돌목인데요. 자,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땅이 있고요. 아, 이거 너무 두껍다. 자, 이렇게 땅이 있고요. 일본배가 와 하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백 척이에요. 수백 척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수백 대 12. 당연히 수백이 이기죠. 자, 이수신의 배는 12척입니다. 여기 있어요. 나머지 배는요?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을까요? 자, 싸우면 어차피 지니까 도망가 있는 거예요. 이수신 말을 안 듣고. 자, 초창기에는 일본군 수백 척이랑 이수신의 배 단 한 척이랑 싸웁니다. 수백 대 1이에요. 자, 물론 이수신이 탄 배는 판옥선 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매우 커요. 그래도 수백 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신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참전하지 않으면 죄를 군벌로 먹고 사형을 시키겠다고. 자, 그래서 배가 눈치를 채면서 슬금슬금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갑자기 바다에는 물살이라는 조류가 있어요. 이 조류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일본군에 유리한 조류였는데요. 갑자기 와 오다가 갑자기 조류가 반대로 쏙 바뀌어요. 그럼 일본군 배는 지네끼리 엉키게 됩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순신이 치자 결국 이순신은 수백 대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과를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량 대첩입니다. 자, 일본은 어이가 없죠. 완전히 이기는 싸움도 졌어요. 그 뒤로는 일본은 해군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 이 이순신의 전술은 너무 뛰어나가지고 지금 세계사 미국 아메어라는 채널에서 세계 역사의 훌륭한 명장을 꼽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순신만 들어갔고요. 자, 미국, 영국 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을 공부할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싸우다가 지지부진해지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죽고 일본군이 조선에 철수하면서 7년간의 긴 전쟁은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순신에 보면 보게요. 자, 우리 지금 73쪽을 우리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